채점자들은 보통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이나 실수에 대해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암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 네, 오픽TV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오픽 시험을 도입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강지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진중하게 시작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제 1년 정도 오픽TV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여러분이 많이 해주셨던 질문 5개를 한 번은 짚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거죠. 그래서 오늘 다루는 주제는 5가지인데요. 그 5가지 중에 국내 한 이북에 오픽 공인 채점자로 활동을 하시던 분이 이북에 기고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이 좀 관심이 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오픽 시험을 도입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지금 제가 알려드릴 분은 시험에 채점을 하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 방향에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면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영상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궁금증이 한번 겹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픽 시험 자기소개는 채점 하나요? 2번째, 오픽 시험 채점은 모든 문제를 하나요? 3번째, 오픽 스킵하면 점수 안 나오나요? 4번째, 3문제 못 풀었는데 망했나요? 5번째, 난이도 4단계 하면 AL 안 나오나요? 자, 빙빙 돌리지 않고 빠르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저의 입장이라는 거, 그리고 채점자는 채점자의 입장에서 밝힌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객관적인 판단은 여러분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오픽 시험 자기소개는 채점 하나요? 저의 입장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2017년까지 정기적으로 한국 액트풀 위원회, 한국의 오픽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사죠. 그리고 운영사가 이제 현재 멀티 캠퍼스가 되겠죠. 2017년에 모임에서 보통 4분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했는데 저를 비롯해서 4명의 이제 오픽 전문가로 구성된 그 약간의 패널이나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시험에 관련된 피드백을 듣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정기적인. 근데 거기서도 항상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그래서 채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자기소개에 대한 채점은 웜업으로 간주가 돼서 본격적인 채점은 들어가지 않고 다른 페널티도 가점도 없다의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얼마 전에 알게 된 오픽 공인 채점자로 활동하셨던 스티븐 마이오라는 분은 그래서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그 글은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Tell me something about yourself. 하고 질문이 나오면 이 질문은 단순한 몸풀기일 뿐이며 채점자들은 보통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이나 실수에 대해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컴퓨터를 상대로 말하는 것을 익숙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암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 채점자들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긴장을 풀고 즐기세요. 스티븐 마이오 라는 분이 남기신 글입니다. 이 링크는 제가 그대로 그 상세 페이지에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저와 전직 채점자의 이야기를 접점을 잡아보면 웜업 퀘스천이 맞죠. 웜업 퀘스천. 그래서 특별히 채점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암기하는 것은 강요하고 열심히 외워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열정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오픽 자기소개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답변에 대한 그냥 좋은 인상을 줄 뿐 채점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오픽 자기소개는 스킵을 하셔도 전혀 성적 하향이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저는 대부분의 시험에 1번을 스킵하고 시험 보거든요. 그러니까 감점이 됐다면 반영이 됐겠죠. 그렇지 않았으니 제가 체험적으로 봤을 때도 1번은 채점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정설로 생각이 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오픽 시험 채점은 모든 문제를 하나요? 인데요. 일부 문제를 체크한다. 오픽에서 랜덤하게 문제를 체크하고 점수를 준다고 하는 건 진짜 오픽 시험의 채점 구조를 모르는 겁니다. 오픽 시험은 한 명에게 할당되고 그 사람이 모든 문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안 듣고 채점한다는 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료도 그 채점자에게 채점료로 상당한 액수가 나가기 때문에 그 채점료를 받는, 상당한 금액의 채점료를 받는 채점자가 답안을 듣지 않고 1분만 듣고 게으르게 평가한다 라는 것은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픽 시험은 더블 레이팅을 구조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레이터가 있고 위쪽에 시니어 레이터, 그 많은 분들이 채점한 것을 다시 재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의 더블 레이팅을 하기 때문에 한 명이 듣는다. 일단 잘못된 진실, 한 명이 랜덤하게 듣는다. 불가능한 구조이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돌려가면서 듣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채점 비용이 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관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안내받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려드리면 시험의 구조와 그리고 비용의 지급, 그리고 기존 거의 100년간 내려오는 이 시험에 채점에 대한 시스템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거는 오픽 주관사에서도 정기적으로 이 점을 가장 강조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오픽 주관사의 그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의 인터뷰에 따르면 역시 저와 같이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모든 문제를 채점하고 더블 레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에서도 그 얘기는 계속 나왔고 그게 맞다라는 답변을 그 액트프리라는 주관사에 미국에 있는 주관서로부터 계속 답변을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인원을 파견해서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저를 확실히 믿으셔도 됩니다. 채점자는 한 명이 모든 문제를 채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크리스트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채점이 반드시 한 명이 모든 문제를 해야 하고, 그리고 채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상위 채점자가 한 번 더 듣고 그 보럴 퀘스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질문에 의해서 등급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미세한 등급을 잡는 보럴 퀘스천을 가지고 경계가 되는 질문이죠. 그걸 가지고 재채점을 하니까 더블 레이팅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더 신뢰를 높이기 위해 트리플 레이팅도 고려하고 있다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픽 스킵하면 점수 안 나오나요? 자, 오픽 문제를 스킵하는 경우 많죠. 그리고 스킵을 안 해보신 분은 스킵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심장이 떨리니까. 확실히 말씀드리면 대원칙과 그리고 아래 원칙이 있어요. 대원칙은 푼 문제를 대상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풀지 않은 스킵된 문제는 채점을 하지 않겠죠. 그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두 번째 원칙인데요. 두 번째 원칙은 시험은 Intermediate Prompts가 있고 Advanced Prompts가 있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Intermediate 미션을 통과하면 Intermediate를 주는 거죠. Advanced를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IH Advanced도 없는 거죠. 그리고 어드밴스 미션을 통과해야 어드밴스를 받을 수 있고 일부 페일을 할 때는 IH를 주는 거니까 어드밴스 문제를 스킵한 경우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것도 그 정기적인 모임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어떤 문제를 스킵하면 점수가 안 나오고 어떤 문제를 스킵하면 점수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랜덤하게 채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자, 오픽 주관사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intentional skip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해답을 했고요. intentional skip이라고 하면 뭐냐면 일정한 태스크, 예를 들어서 시제 문제, 예를 들어 3, 6, 9번이 시제 문제잖아요. 그럼 3, 6, 9번을 그 중에 한두 개를 스킵을 했죠. 다른 문제를 놔두고. 그러면 intentional skip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 배치에 따라서 그 미션이 다른데 동일한 미션에 대해서 스킵이 연속적인 적용이 될 때 a series of skipping routines가 나오는 경우, a series of skipping activities,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이 연속적으로 스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 해당, 예를 들어서 advanced prompts, 그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스킵이 계속될 경우는 그 해당 점수를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자면 어떤 문제를 스킵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결정되는 것이지 스킵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순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단계나 4단계를 고른 사람이 오픽 롤플레이 11번과 15번을 스킵하면 둘 다 질문을 하는 건데, 질문하는 것을 기피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못한다 판단하는 거죠. 근데 질문하지 못하면 낮은 인터미디엇 시리즈가 나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텐션 스킵을 주의하자. 같은 패턴에 배치되어 있는 문제군을 계속적으로 스킵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를 통으로 다 스킵하는 거나 하는 건 고득점은 불가하고 성적 하향에 작용할 겁니다. 세 문제 못 풀었는데 망했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원칙 2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세 문제를 못 풀었다는 것이 연속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 돌발 문제를 기피한다는 것은 어드밴스 프롬스를 거부한 것인데요. 그 문제, 그러니까 어드밴스를 주기 위한 문제를 거부했기 때문에 점수가 인터미디엇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대로 4번, 7번, 10번 같은 경우는 경험 문제인데요. 경험 문제를 자꾸 인텐셔널 스킵을 한다는 것은 경험이 뭐예요? 시제를 쓰는 거잖아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를 기피한다는 거는 인터미디엇의 상위권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미디엇 중하위, 인터미디엇 미드 2까지가 이제 최고 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스킵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결정되지, 내가 세 문제를 그냥 스킵했다, 망했나요? 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물론 다른 모든 문제를 정말 원어민처럼 했다면 점수는 잘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린 얘기였어요.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난이도 4단계 하면 AL 안 나오나요? 이거는 오픽 채점자와 저가 알고 있는 지식을 둘 다 양쪽으로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난이도 3, 4, 5, 6은 모두 6문제 이상 어드밴스 프롬스,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어드밴스까지 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3단계 이상을 하면 만점이 나옵니다. 실제로 3단계 이상을 하면 만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3단계를 한 것과 4단계를 한 것과 5단계를 한 것의 만점의 비율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높은 등급을 고르면 점수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높은 등급을 고르면 9문제까지 최고점을 가려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 반면에 내가 잘 못하는 경우라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줄어든 거죠. 6문제로. 맞죠? 그래서 나의 맞는 등급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채점자는 결국은 여러분 답변으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에는 어떤 점수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잘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등급을 설정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유리한데요. 등급을 결정할 때는 3단계는 6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분리되어 있는 문제 형태이고요. 그리고 5단계, 6단계를 하면 9문제까지 어려운 문제, 어드밴스 프롬스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돌발은 어차피 다 6문제 똑같은데 그 문제 패턴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교, 변화, 대조 문제 같은 경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게 5단계 이상에서는 3문제 이상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단계, 4단계에서는 딱 하나씩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단계 이상 하면 AL 안 나오나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계가 높으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담고 있다. 9문제까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드밴스 IH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있을 뿐, 절대로 높은 등급을 골랐다고 해서 높은 득점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항상 난이도 6단계를 고르라고 추천을 해야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답변으로만 채점이 되기 때문에 낮은 난이도 3단계, 4단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6문제 이상은 초고득점을 가려낼 수 있는 문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만 통과하면 점수가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훨씬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낮은 단계가 더 좋은 득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냐면 영어가 중급자라면
오히려 3, 4단계를 고르는 게 어려운 6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수도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9번은 운이 있을 수 없거든요. 9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9번의 계속적인 운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자, 오늘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오픽 주관사에 문의를 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 구독자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바이.